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런 이제 국제 정세 및 이런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왜 어려운가? 우리 증시가 지금 왜 어려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시황과 같이 엮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지 좀 더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코스피하고 코스닥 상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피는 지금 다시 이제 박스권 안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네, 근데 저번 주에 이렇게 상승을 크게 준 모습이죠. 네, 여기서 이제 20선을 계속해서 돌파를 못 해주고 있다가 한번 크게 상승해주면서 20선을 완전히 그냥 이제 뭐 씹어 먹어버렸죠. 근데 전고점까지는 이렇게 가지는 못했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좀 음봉을 두 번 띄우면서 이게 조정을 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박스권에 위치해주고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정고점을 계속 뚫어 주려는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번 주말까지만 해도 이제 20선 아래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똑같이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양봉 두 번으로. 네, 지금 일단은 이제 정고점 이제 돌파 후 이렇게 음봉을 잠시 이렇게 위치해준 모습인데, 근데 여기서 상승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한번 조정을 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봐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조정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코스닥이 워낙 이렇게 지금 이제 시황이 좋은 이유가, 이 힘이 좋은 이유가 계속 이제 바이오주가 코스닥이 지금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바이오주나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런 큰 역할이 있지 않았나.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최근에도 반도체가 이렇게 좀 많이 영향을 좀 받았죠. 시세를 나왔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코스닥의 이런 힘이 좀 더 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이런 그 장비를 제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대기업들과 관련한 이런 이제 좀 이제 시가총액 큰 이런 종목들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또 시세를 많이 받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더 힘이 센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인 정세를 확인했을 때도 일단은 다우존스 하고 나스닥, S&P 전부 다 지금 정고점 계속 갱신해주면서 계속 돌파해 주려는 모습입니다. 상승 국면에서 지금 이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상황은 바로 이제 중국 증시를 좀 더 이제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이렇게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규제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증시가 좀 하락을 많이 크게 맞은 상황이죠. 항생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대만 증시도 뭐 어느 정도 선방을 하지만 지금 이제 다시 좀 조정을 주려고 하는 모습. 일본 증시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죠. 거의 이제 우하향 모습. 네, 이제 뭐 접어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이런 이제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네, 근데 일단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은 이제 미국의 증시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미국 상황도 영향을 받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중국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왜 어려운가? 네, 지금 우리 시장이 왜 어려운 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일단은 딱 한마디만 딱 이렇게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이 애매합니다. 네, 애매합니다. 네, 애매한데 왜 애매하냐면은 지금 사실 가장 큰 이런 애매하게 하는 가장 이유가 큰 이유가 바로 이제 코로나 때문이에요. 네, 코로나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추세. 결국에는 코로나 자체가 이제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렇게 상황을 좀 보면은 일단 전체적인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이렇게 좀 확산이 많이 크게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이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주 연속으로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신문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뭐 물론 이제 뭐 다른 이런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라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이런 이제 각국에 있어가지고 백신 접종률이 좀 높은 나라들도 지금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 즉 이런 것들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이 다시 경제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경제가 다시 이렇게 좀 침체될 수 있는, 네, 그 경제 다시 좀 이제 쇠국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중국에서도 지금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뭐 늘어나고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지금 다시 이렇게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뭐 당연히 저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런 이제 경제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경제 이런 국제적으로 지금 지금 이 상황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됐다라는 이런 이런 좀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국이 특히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럼 국제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나아지는 게 보이니까 그럼 우리는 코로나가 나아질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좀 확산이 되게 있는데 추세면서 이런 것들이 경제의 이런 이제 흐름하고 좀 안 맞게 되면서 좀 많이 애매해졌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알 수 있냐면은 일단은 미국의 일자리가 94만 개 증가.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걸 뜻하고 고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잖아요. 네, 고용이 늘어났다는 거는 결국에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온 상황에서 근데 지금 코로나가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고용이 좀 늘어나가지고 뭔가 경기가 회복되려 하는데 코로나가 다시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거지. 그러니까 뭐 경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일 때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주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퍼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코로나에 이렇게 관련된 이런 주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근데 경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이제 테이퍼링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유동성이 확보가 되게 되면서 유동성이 다시 회수가 되게 되면서 증시에 영향을 끼칠 텐데 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9월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고용 회복 정도를 갖다 확인을 하고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이런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 말은즉슨 이제 고용이 좀 더 괜찮아진다라는 그런 시그널만 나오게 된다면은 자 이제 전체적인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을 짓겠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다시 당연히 이제 증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캐치하려고 하자니 코로나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제 뭐 자국 내에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네, 얼마 전에는 또 이제 뭐 배달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규제를 했었고, 그다음에 빅테크 이런 게임 관련주들도 이제 규제를 했었고, 계속해서 소비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규제를 계속해서 넣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사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좀 더 이런 것들 이런 서민과 관련된 그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중국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거 관련된 이런 다른 나라 이런 국제적인 이런 증시도 영향을 받게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만 봐도 지금 중국이 예전에는 이제 뭔가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기업적인 것도 좀 많이 살리려고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근데 지금은 다시 좀 더 이런 좀 세국적인 국면에 이런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규제를 많이 가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이런 이제 공산적인 이런 분위기를 다시 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증시에 영향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대표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탄소 배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금요일에 이런 이제 뉴스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업 부문의 탄소 감축을 최소 이제 뭐 80%까지 이렇게 탄소 감축을 하겠다. 2050년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갖다가 이제 뭐 1안, 2안, 3안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런 탄소 감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도 제조업도 많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그거 말고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번 주도 그렇고 계속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리고 친환경주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테이퍼링, 그 다음에 국제정세,
예, 좀 더 이런 중국과 관련된 이런 미중 갈등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의 이런 이제 규제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탄소 배출 규제, 이런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런 리스크를 작용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들을, 어떤 섹터들을 봐야지 좀 더 이런 상황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 일단은 지금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1000명대 이상, 예, 최소 이제 1300명대 이상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저는 음압 병상 이런 것들도 점점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코로나 관련주들, 예, 그다음에 치료제, 음압 병상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GH 신소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GH 신소재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한창 코로나가 이제 많이 확산이 됐을 때, 계속 1000명대가 유지를 되면서 나오고 있을 때 계속해서 크게 시세를 준 모습이고, 지금도 이제 계속 20선 밑으로 한번 하락을 했지만, 근데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해 줄 리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번 주말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그 감염자 수가 지금 1800명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음압병상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더 투자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바이오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 바이오주는 확실히 투자를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만큼 이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에 조금만 이렇게 잘 올라탄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근데 일단 좀 더 저는 이렇게 시세를 좇는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엔 좀 관심이 없는 편이라서, 예, 좀 더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 좀 이제 잠잠한 종목들을 찾는 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항공주하고 백신 여권 이런 것들도 지금 투자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한번 볼까요? 대한항공은 이제 저번 주에 한번 크게 시세를 준 적이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20선을 회복 못 해주다가 8월 4일날, 네, 8월 4일날 이제 크게 시세를 주면서 지금 20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20선 위에서 지켜주는 모습. 네, 코로나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지만서도, 근데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들 이런 것들도 지금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아서 이렇게 담아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자 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대한항공은 실제로도 지금 이제 코로나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랍니다. 뭐 물론 이런 사실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이런 이제 좀 이제 상위 기업들, 네, 좀 더 이렇게 큰 기업들이 있어가지고는 뭐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이 뭐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시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뭐 몇 년 사이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게 되면서 이제 거의 이제 매출액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근데 코로나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나은 모습이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항공이라는 이런 항공주들 담아볼 만하고요. 여행주들도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크게 주면서 지금 20선 위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어차피 상승을 할 종목들이라면은 뭐 지금부터 이렇게 좀 많이 밑에 있을 때 좀 살살 담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백신 여건도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좀 봐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SGA 이제 솔루션즈 이렇게 해가지고 요 종목도 대한항공 이렇게 하고 상승을 했을 때 지금 20선 뚫으면서 지금 계속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네, 뭐 재무 상태를 보면은 매출액은 이제 거의 뭐 그대로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줄어든 모습인데, 그래서 전부 다 흑자전을 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재무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영업 활동 이렇게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이 많이 됐고, 투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네. 그리고 부채 비율도 많이 낮아졌고요. 뭐 자본유율도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회사가 지금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장 뭐 전체적인 코로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코로나 조금만 이렇게 좀 낮아지고 나중에 백신 접종률 높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백신 여건이 이렇게 외국에서도 지금 많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련주들이 충분히 이렇게 지금도 담아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20선을 회복을 해줬을 때, 네,
뭐 그 전에 만약 담아두면 좋겠지만 근데 지금도 충분히 담아두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백신 여권주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시세를 많이 준 종목들도 있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좀 담아볼 만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솔홈데코는 계속해서 좀 20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캘핑을 좀 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종목에서 좀 투자를 하셔도 수익을 좀 짭짤하게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선 밑에 좀 떨어졌을 때 한번 좀 사고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팔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스캘핑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뭐 한솔홈데코도 충분히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런 이제 탄소 배출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시세를 많이 이제 받는 종목이고, 후성이라는 종목도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시세를 물론 좋긴 했지만 근데 충분히 상승의 여지는 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승 좀뭐 지금 시세를 많이 좀 주긴 했는데 최근에 그래도 후성 같은 종목들도 괜찮다고 봅니다. 후성 한번 재무제표 확인해 보면, 네, 일단은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크게 많이 이제 개선이 됐고요. 뭐 영업활동 현금으로부터 해서 투자도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네, 순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아진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업도 좀 탄탄한 모습이고, 네, 아직까지는 다시 좀 이제 박스권 위치하면서 조정을 주려는 모습이긴 한데, 근데 충분히 상승의 여지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코로나 관련주, 그다음에 항공주나 뭐 백신 여권, 아니면은 뭐 중국 규제나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사실 지금 많이 눈여겨볼 만하죠.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카카오 게임즈 지금 조정받아서 지금 20선 밑으로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근데 오히려 만약에 게임주의 이런 성장성을 좀 더 높이 산다고 했을 때는 뭐 지금 주가도 뭐 사기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다른 게임주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런 게임이 나왔을 때, 이런 게임을 출시를 했을 때 그거에 따른 실적들 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행을 많이 타고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서도 근데 최근에 게임주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빛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스포트라이트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중국의 규제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근데 그런 중국의 규제가 오히려 이제 좀 가격을 싸게 만들었지 않나. 예, 그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조정을 받은 감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잡아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탄소 배출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좀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종목 선정이나 이런 전체적인 섹터 하기는 이제 지금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조정을 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방면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종목들을 많이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섹터에서 놀아야지 그래도 이제 좀 시세를 받으면서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잠잠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까지 이렇게 상황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조용한 시장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좀 홀딩을 하고 있는 포지션을 취하든지, 아니면은 좀 시세가 굉장히 큰 이런 섹터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예, 스캐핑 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세를 먹든지,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스윙 투자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나 이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묵직하게 홀딩해 가든지, 아니면은 좀 이제 힘 있는 섹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매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아가든지, 그래서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좀 개별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일단 확인을 해봤고요. 네, 다음 주에 이렇게 시장에 좀 변동되는 모습, 그 다음에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대로 또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